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전해주시는 이문열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문열입니다. 아니 근데 지난주에는 못 오셨어요.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아, 예, 감기를 좀 심하게 걸려서 예예. 다른 건 괜찮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하. 한 주를 쉬게 됐습니다. 이제는 다 나으신 거죠? 예, 지금은 다시 멀쩡하게 컨디션으로 돌아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독감 걸리신 거였어요? 그냥 흔한 감기 증세가 다 한꺼번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예. 2주 정도 알았어요. 2주나? 네, 오래 알았었는데 예. 처음에 머리가 좀 많이 아프더니 나중에는 이제 코에서 목으로 점점 내려가서 아하. 그 목소리 안 나오고 나서는 바로 다 나았던 것 같아요. 예. 아유 고생 많으셨겠네요. 예, 뭐 좀 했습니다. 예. 아니 아기는 괜찮았어요? 아, 예, 가족 중에 저만 걸려서 참 다행이었죠. 그림이 그려지네요. 격리당하신 거죠? 아, 예, 그렇죠. 원래 항상 격리당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2주 동안에 창업시장에 아주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2주치 얘기를 어쩌면 몰아서 해야 될지 몰라서 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혹시 만약에 얘기가 다 안 끝나면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예. 3주 전의 이슈부터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첫 번째 이슈는 홈플러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의점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 그 홈플러스 365라는 브랜드로 이제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예. 그 편의점 브랜드에서 예상 매출을 본사에서 공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가맹점 수가 몇 개 있고 지금 뭐 평균 매출이 이 정도고 뭐 여기서 만약 오픈하시게 되면은 이 정도 매출이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걸 믿고 가맹점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허위로 전달을 한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아니 어떤 걸 허위로 한 거예요? 매출을 허위로 얘기를 한 거죠. 아 매출을. 예, 기존 매장의 매출을 뻥튀기를 해서 이제 알리게 됐고, 아하. 그걸 믿고 이제 계약을 하셨었던 분들이 예. 추후에 그 내용을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 내용이 이제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아서 과태료가 나온 그런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하. 더불어서 이제 편의점에 대한 이슈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예, 먼저 이제 요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BBQ. 아 그쵸. 난리가 났었죠. 예, BBQ의 또 회장님께서 매장에 방문을 해서 폭언과 그 협박을 했다. 그리고 해당 점주분께서는 지금 가게를 아예 문을 닫으셨어요. 아 그래요? 예, 문을 닫고 그 플랜카드를 크게 걸어놨습니다. 갑질하는 뭐 BBQ 이제 뭐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만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장 전면에 크게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과거에 BBQ가 윤리의식이 투철하고 잘 운영을 해왔던 기업이었으면은 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쵸. 워낙에 문제가 많았던 기업이에요. 예. 구설이 많았다면서요, 진짜. 구설수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매장에도 있었고 업계에도 있었고 심지어 내부 직원들에게도 있었어요. 내부 직원은 또 뭐예요? 뭐 일례로 이런 적이 있었죠.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이제 임직원들이 모여 있는 어떤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신 어떤 이제 사원분이 뭐 우연히 이제 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뭐 이런 자리 마지막 질문에 아 회장님 뭐 제가 아직 출입증을 못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신입사원이니까. 예. 그리고 퇴직을 당한. 아니 출입증이 없어서 못 들어오니까 출입증 달라는데 왜 퇴직을 당해요? 뭐 감히 뭐 회장님을 언급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유로 감히?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조선 시대잖아요. 그 조선 시대에 글씨를 쓸 때 예. 왕의 그렇죠. 이름이 들어간 글자를 쓰면 예. 사형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이름을 어렵게 짓기도 하고. 예. 그렇죠. 제 지인분들께서 이제 BBQ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예. 그 내부 문화가 굉장히 좀 독특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거의 군대식 문화가 좀 강하고 회장님이 이제 전 직원들을 일렬로 세워서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할 때마다 이제 막 우렁찬 목소리로 막 피땀 흘려 목숨 다 바쳐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멘트를 쳐줘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같으면 혼나고. 아 그렇죠. 마지막이 될수록 불안한 거죠. 앞에서 겹칠까봐. 예. 그런 문화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고요. 아 예. 그러면 그 회장
그 사람은 정작 예. 뭐 병장 제대했어요? 아 그건 제가 잘 확인을 어. 못하겠는데 왠지 면제일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BBQ 업계가 뭐 그래도 나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뭐 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예. 좀 그게 강하신가 봐요. 좀 이게 내가 이끌어 왔다라는 그게 좀 강하셔가지고 그렇게 그 직원분들을 좀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건 진짜 잘못 이끌어가는 거죠. 예, 그 많이 잘못 이끌어 가는 건데 예. 그 가장 최근에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 닭 가격을 2만 원으로 올렸다가 아 맞아. 아, 그게 예. BBQ였죠. 문매를 막고 예. 사나이답게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멘트로 광고를 다시 냈죠. 사나이답게. 네, 그러면서 이제 야하. 2천을 다시 내렸다가 이게 진정어린 사과냐, 뉘우친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오히려 역풍을 맞아 썼던 네, 그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뭘 해도 욕 먹는 회사군요. 그렇죠. 예, 그 제네시스 그룹이라고 하는데 BBQ를 비롯하여 이제 지금 이제 그룹이 된 거죠. 제네시스 그룹이 돼서 예. 뭐 떡볶이 사업도 하고 있고, 떡볶이도 해요? 예, 그 올떡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올떡. 예, 그 브랜드가 보통 뭐 아울렛이나 이런 푸드코트에는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예예. BBQ가 이제 올리브유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올리브에서 이제 올자를 땄고 떡볶이에서 떡자를 따서 이제 올떡. 아 진짜 성의 없이 적군요. 예, 그 브랜드가 있고 뭐 예. BBQ 카페도 있고요. 뭐 카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치킨 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치킨이랑 커피가 먹히나요? 디저트도 팔고요, 빵도 팔고 뭐 이것저것 많이 팔아요. 빵도 팔아요? 예. 오. 이제 야 이거 진짜 안 어울리는 조합인 것 그 같은데요. 제네시스 그룹이 문정동 그 가락시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예, 예. 맞은편에 이제 사옥인데 1층에 그 카페가 커다랗게 입점을 해 있어요. 그래요? 치킨도 먹고 이제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제 예, 야, 그런 매장이 있고. 칼로리 폭탄이 막 내리겠네. 그렇죠. 여러 가지 아무튼 업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변하는 역할도 많이 해왔고요. 어허. 네, 협회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도 많이 해왔는데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봉은사점입니다. BBQ 이제 봉은사점. 아 강남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코엑스 맞은편에 봉은사 예. 쪽에 있는 매장인데 원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하시던 점주분께서 가게를 BBQ로 변경을 하신 거예요. 예. 변경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던 차에 갑자기 뭐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주방에 들어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방에 위험한 것들도 있고 바다에 기름도 있고 하니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회장께서 내가 누군지 알아? 뭐 나 BBQ 회장이야. 이 XX야. 이 매장 문 다 깨버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당시에 이제 직원들 그리고 뭐 현장에 있었던 전혀 다른 뭐 손님을 비롯한 외부인들까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워낙 문제가 많아서 그 FC들과 함께 이제 계속 조율을 요청을 해오고 있었는데 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통기한이 임박된 닭 하루 이틀밖에 판매할 수 없는 유통기한을 가진 닭들이 계속 입고가 되고 아이고. 그리고 좀 품질이 안 좋은 닭들 위주로 입고가 되고 계속 항의를 해도 그게 시정이 되지 않다가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매장에서 좀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좀 잘 따라오더라.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이런 갑질에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 이제는 BBQ와의 거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한 언론 보도가 나온 지 13일, 14일 정도의 언론 보도가 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예.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또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뭐 BBQ 그럴 줄 알았다. 예, 그 내용이 이제 대부분이었었고 다시는 이제 BBQ 사 먹지 않는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다시 조성이 돼 가고 있는데 물론 BBQ에서는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그 실제로 매장을 방문한 게 올 3월의 얘기였다. 올 6월이었나 3월이었나 그러니까 6개월 전 이전 훨씬 옛날에 방문을 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가게 문을 닫았는데 가게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이 얼마 안 남았대요. 아마 11월 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 문 닫으려고 하고 있었던 매장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아이고. 기존에 안 좋았던 감정을 이렇게 해소하려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라는 또 반박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성폭행범이 여성이 꽃뱀이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게 호식이 두 마리 치킨에서 이제 똑같이 있었던 일인데 뭐 저희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을 때 마침 지나가시던 여성 두 분이었나요? 세 분이었나요? 그 예, 예. 여성분을 도와주셔서 이게 자리가 무마됐었고 그 여직원 그 CCTV와 뭐 여직원의 고소로 인해서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 사건의 결론도 이제 피해자분께서 한 3억 원 정도의 합의를 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꽃뱀이었다. 아니 피해를 당해서 그 보상금을 받은 건데 그걸 꽃뱀이라고 매도하는 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예, 그 현장에서 도와줬던 여자분들이 예. 한패였다. 이야, 진짜 나쁜 놈들이네. 라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사장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내가 실제로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길어지면은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돌아갈까봐 이거를 빨리 무마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 것이었지. 진짜 내가 나쁜 놈이 아니다. 아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BBQ도 마찬가지라고 저도 봐요. 그러니까. 예, 잘못을 했겠죠, 당연히. 물론 쌍방과실이 있었겠죠. 누구는 뭐 누군 100% 깨끗하고 누군 뭐 100% 나빴다 이 부분이 아니라 BBQ 업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매장이 또 뭐 올리브유로 유명한 BBQ 브랜드인데 콩기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좀 원래 문제가 많았던 매장이라서 본사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 뭐 이 XX야라고 안 하고 이 사람아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이렇게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아니 성폭행범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성이 옷을 짧게 입고 있었다. 아 그렇죠. 원인 제공은 네, 원인 제공이 여성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참 물론 거기에 소비자분들이 지금 뭐 휘둘리시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예, 뭐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이제 판단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질문을 던지고 싶은 내용은 그럼 과연 불매운동이 정답일 것인가? 아 맞아요. 그 기업의 강력한 페널티가 물론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본사가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망가졌어요. 과태료로 인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가맹점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예, 가맹점은 결국에 본사가 유지가 돼야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맹점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하.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느냐 뭐 한두 푼이 아니라 돈이 또 들 텐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불매운동을 한다? 결국엔 피해를 받는 건 물론 본사도 피해를 받겠지만 가맹점에서 받는 피해는 훨씬 더 체감할 수 있는 피해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그 직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오너 기업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럼 불매운동을 하고 그 기업이 고스란히 피해를 안게끔 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겠지만은 예. 이렇게 가맹점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항의 혹은 정당한 의견을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그게 어떤 것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BBQ의 회장이 몹쓸 짓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소비자들이 BBQ의 치킨을 안 사 먹어야 되느냐? 예. 저는 그건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게 별개이죠. 근데 네. 이제 또 이제 재밌는 사실은 BBQ가 이제 한참 욕을 먹던 올 그 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나이답게 용서를 구했을 때 아, 그때 영업 이익이 올랐어요. 의? 올랐다고요? 매출이 상승을 했어요. 아, 왜요? 큰 이유 없이 그냥 그때 이제 계절적으로 치킨이 많이 팔리는 계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예.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많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 뭐 가맹점이 무슨 잘못이야라고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계속 하신 걸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임팩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본사는 어찌됐건 간에 그러한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가맹점들을 방패로 지금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참 구조적으로 결착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 윤 회장 맞죠? 예. 그 양반이.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에 굉장히 다양한 혜택을 주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전기세만 해도 예. 가정보다는 기업 전기세가 훨씬 싸고 네. 또 법인세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저렴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반대로 이러한 기업의 오너나 중요 직책이 있는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가중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사람이 가중처벌을 받아서 휘청휘청해서 본사가 망해버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가맹점에게 그거 피해가 절대 간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일은 뭐 한 놈 없겠지만. 없어진다고 회사 시스템이 망가지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이게 결국에 피해가 가맹점에게 갈까봐 아무튼 그러니까요. 항상 그게 좀 이제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맹점 사업 프랜차이즈 이 분야에서 가맹점이 본사에 의지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예. 구조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갑질, 뭐 을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갑을 관계를 아예 벗어나야만 이게 결론적으로 해결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물론 움직임이 수많은 움직임이 있지만 예. 본사에서 지정된 업체만을 이용해서 물건을 받고 본사에서 지정된 소스 레시피를 이용을 하면은 본사가 없어지면은 가맹점은 바보가 됩니다. 아하.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가맹점이 자생적으로 돌아가게끔 본사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직접 공동구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가맹점들끼리 자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계속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본사가 존재를 하게 된다면 본사가 없어지더라도 가맹점은 살아남겠죠. 예. 향후에는 결국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들도 이렇게 변경을 해야만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본사의 도덕적 해이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가맹점을 방패 삼아서 본인들이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더 이상은 하지 않게끔 그렇죠. 네,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소비자들이나 그 가맹점주들도요. 이참에 이 썩은 그런 것들은 싹 도려내고 새로운 데로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갖추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얘기해 주셨던 투다리 같은 데로 그렇죠. 차라리 네. 바꾸는 게 이참에 바꿔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바꾸는데 돈이 드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게 항상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그 BBQ 같은 데는 한 번 사고를 쳤기 때문에 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피해를 생각하면 이참에 모든 거 다 끝내버리고 아예 바꿔버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렇죠. 사실은 뭐 벌써 사고가 뭐 첫 번째 사고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점주들이 집단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음. 그 윤 회장 개인한테. 예. 그러면 손해액 받아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뭐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스터 피자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이제 맞아요. 예, 피자연합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예. 다행스럽게도 물론 당시에는 그러한 움직임이 어려웠었지만 최근에 이제 공정위에서 많이 좀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제가 문화를 계속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인테리어에 대한 표준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매장을 바꾸고 싶은데 간판만 바꾸고 레시피만 바꿔도 되지. 그거를 왜 그러니까. 인테리어까지 바꾸고 막 이래야 되냐 이거죠. 그러한 문화까지 덩달아 개선이 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최근에 저희 그 편의점 포차가 매장을 한 개를 계약을 더 목전에 두고 있어요. 어디예요? 수유 쪽에 지금 계약을 목전에 수유요? 두고 있는데, 예. 여기서 좀 먼데. 예, 그 분유를 안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분유 수유가 그 뜻이죠. 아니 아재 개그인데. 그 수유 이제 계약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분이 지하에 그 원래 마사지 샵을 하시던 분인데 마사지 샵이요? 예, 마사지 샵을 하시던 분인데 예. 뭐 이제 마사지 운영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운영권을 준 거죠. 예, 그분들이 이제 그만두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마사지 샵을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걸 찾다가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만나서 상담을 드렸어요. 근데 막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인테리어를 왜 하냐? 그냥 뭐 있는 상태에서 그냥 테이블 깔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다 합쳐서 한 500만 원, 600만 원 선에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거든요. 놀랬겠네요. 그걸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죠. 사기꾼인 줄 알았겠는데. 물론 뭐 하다가 돈이 조금 더 오버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예. 제가 봤을 때 뭐 많이 오버가 돼봐야 100만 원 선일 거예요. 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냥 뭐 있는 거 그대로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냥 뭐 왜 그걸 하는데 인테리어를 1억씩 들여야 되고 2억씩 들여야 되고 그거는 100% 본사에서 돈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렇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말로 포장을 하죠. 당신이 장사가 잘 되려면은 이런 분위기가 요즘에 맥히니까 뭐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 당장에 수중에 돈이 없는데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허들을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일본이나 이런 뭐 외국에서는 그러한 문화가 많이 있어요. 기존에 하는 가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업종 변경을 하는 그런 예, 그렇게 돼야만 내가 장사가 안 되면 금방금방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고 그렇죠.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카테고리 킬러성, 스팟성으로 갑자기 매출이 나왔다가 떨어지는 매장들. 그러면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있는 거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게 그때그때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는 건데 예. 이거를 할 때마다 뭐 다 뜯어내고 또 인테리어 하는데 또 다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아우 건물이 몸살 나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지진도 있는데. 그럼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계속해서 정착이 되고 이제 신규 오픈을 하고 또 업종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허들을 최대한 낮추는 그러한 업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난다라고 한다면 예. 그때부터는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칼자루를 잡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너 본사 제 기능 못하면은 나 이걸로 그냥 할 거야. 맞아. 뭐 하는데 뭐 돈 얼마 들지도 않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아까 얘기하셨던 BBQ 봉사점 그분도 난리 편의점 포차로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방송을 뭐 그 자리는 원래 이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하셨었던 예. 자리였고 하셨던 분이니까 아마 뭐 그런 규모 있는 레스토랑을 아마 더 하시지 않을까. 아니 생각은 편의점 들어요. 포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뭐 하시면 좋은데요. 차라리 한류의 성지가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좋은 곳에서 하면. 예. 아 물론 자리는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칼자루를 쥐고 휘두를 수 있는 업종이 현재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아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편의점 얘기도 같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예. 편의점이 굉장히 재밌게도 이제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편의점은 그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본사와 5년요? 예, 본사와 점주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예. 장사 진짜 잘 됐었던 매장이에요. 예. 그러면 5년이 끝나는 시점에 예를 들어서 제가 G사의 편의점 점주였는데 5년이 끝나가요. 예. 그러면은 타사에서 이제 찾아옵니다. 계약 끝나가시죠? 저희 걸로 바꾸시죠. 그러면은 지금 7대3으로 분배하고 계시는 거 저희가 8대2까지 해드릴게요. 아 그렇게도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본사에다 얘기하는 거죠. 야 며칠 전에 여기서 찾아왔었는데 예. 8대2 해준대더라. 니네 얼마 해줄 거야? 그러겠네. 그런 일도 있어요. 예, 예. 물론 이제 그 임차권을 갖고 계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임차권을 그렇죠. 이제 본사에다 갖고 있는 경우는 역으로 쫓아내죠. 아 그럴 수 있겠다. 야 여기 장사 잘 되는데 우리 직영으로 하자.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이런 극과 극을 달리는 업종이 편의점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은 그럼 어떠냐? 장사가 안 되는 매장 같은 경우는 남은 기간에 내가 내야 되는 로열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대3으로 분배를 하고 있었으면은 예. 최근 매출을 기록을 해서 내가 30%를 얼마나 냈었는지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4년치 걸 다 내야 돼요. 장사를 내가 안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요. 예.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내가 계약을 종료를 하고 싶다. 내가 하는데 너무 힘들고 돈이 예. 남는 것도 없고 폐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남은 4년치에 대한 영업 이익비를 내놔라. 이건 너무 불공정 거래 아니에요? 더불어 투자를 본사에서 8천만 원, 7천만 원을 했으니 예.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피해 금액도 내놔라. 이야. 그래서 합계로 따졌을 때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도 되는 거예요. 너무했다. 다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겠군요. 예. 그래서 편의점이 참 극과 극의 영업 형태를 가져요. 그러면 그 편의점 본사 입장에서도 손해 아니에요?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어쩔 수 없이 폐업을 못해서 그 사람은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본사도 손해일 것 같은데. 본사도 손해고, 그러니까 다 손해인데 본사는 어떻게든 그 손해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위약금을 받아내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사실 뭐 장비라는 거는 뭐 재활용이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잔존가에 대해서 물론 그 보상을 하면은 그만큼 이제 내용을 가지고 중고로 어떻게든 본사에는 어차피 본사 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처리가 될 것이고 임차권에 대해서도 본사가 소유를 하고 있는 물건일 경우에만 그런 협상이 가능해요. 예. 그런 협박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러한 임차권을 가지고 결국에는 또 부동산적인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허. 그래서 그 편의점 같은 경우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은 뭐 국내 편의점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워낙 많이 있고 과거에는 그나마 조금 대로변에 있던 편의점들이 최근에는 뭐 주택가 골목골목으로 다 들어왔어요. 예. 편의점 업계에서는 신규 오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신규 오픈이 아니라
간판 뺏기 싸움이다라고들 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장사가 잘 되는 편의점들을 사전에 서칭을 해서 예.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 혹은 뭐 어떤 시점에 덤벼드는 거죠. 이 편의점 업계에서 서로 덤벼들어서 서로 간판 뺏기 싸움을 지금 굉장히 좀 신랄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오픈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미끼를 많이 던지는 건데 예. 최근에 이제 신세계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유통업계를 확실하게 다잡기 위해서 위듬이라는 브랜드를 인수한 지 이제 2년 3년 차가 다 돼갔어요. 아, 그렇죠. 예, 위듬이라는 이제 편의점 브랜드를 인수를 했는데 사실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막상 예. 인수해 보니 이거 좀 어렵구나. 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총력을 기울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지 이마트 24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저희 근처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예. 이마트 24라는 이름부터 그 각오가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예, 가장 브랜드 파워가 있는 이마트를 내세운 거죠. 이마트 24를 보면은 그 창업 지원 혜택이 굉장히 다양하고 실제로 그 혜택을 다 받았을 경우 창업을 하는데 2,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은 창업이 가능하다라고들 표현이 돼 있어요. 아니, 편의점이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와. 물론 이제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는 별개긴 하지만 예예. 2,500이면은 편의점을 오픈할 수 있다. 당신도 편의점 사장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영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솔깃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뭔가 함정이 있겠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 나머지 돈은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 본사에서 나왔죠. 예. 그러면 그만큼 배분율이 줄어드는 거고 아하. 장사가 안 됐을 때 그만큼 리스크가 더 큰 거예요. 안 됐을 때 리스크는 뭔가 있나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를 하고 싶을 때 본사에서 투자한 금액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예. 그거를 뱉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위약금. 예. 그때 위약금을 할 때 비로소 이 매장이 왜 이만큼 내가 2천만 원짜리 그 매장이 아니라 1억 원짜리 매장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항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뭔가요? 그래서 이건 뭐 이겁니다. 이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나요? 이거 좋은 거니까 비싸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뭉뚱그려가지고 나는 알 수도 없어요. 뭐 쇼케이스가 한 대 500만 원짜리 쇼케이스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싸게 들어온 건지 비싸게 들어온 건지 본사에서 그러한 뭐 위약금에 대한 보험 장치로서 이걸 나한테 비싸게 납품을 했는지 싸게 납품을 했는지 알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겠군요.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를 하고 들어가셨으면은 상관이 없었을 텐데 예. 2,500만 원이라는 금액에 혹하셔서 계약을 맞아. 하신 분들께서는 그 계약을 하는 순간에 없던 세계가 갑자기 펼쳐지는 거예요. 어떡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든 또 뭐 영업을 나아가시고 하지만 결국에는 폐업을 하면서 위약금을 뱉어내고 뭐 이게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본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굉장히 강력한 점주의 클레임이 있어요. 신나통을 들고 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시고 신나통을 들고 와요? 그 흉기를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고. 본사로요? 그렇죠. 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본사 로비에 경비원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뭐 거기서 돌려보내는 거죠. 예. 아하. 그래서 뭐 본사 직원들은 내성이 좀 이제 생겨가지고 뭐 또 왔구나. 뭐 어느 점이래. 뭐 어느 점이래. 뭐. 그 그는 뭐, 정도예요? 예, 그러한 게 이제 뭐 사실은 뭐 수년 전부터 편의점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제 꾸준하게 있는 거예요. 아우, 무섭다. 이러한 참 문제들이 계속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참 이러한 미끼 아닌 미끼에 이제 현혹되다 보니까 예. 창업은 해야 되는데 수중에 돈은 없고 선택 사항은 별로 없고 그런데 신세계라는 대기업에서 하는 편의점이 2,500만 원에 할 수 있다. 누구나 혹할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지원 혜택을 많이 준다라는 거는 신세계에서 용단을 낸 건 맞습니다. 예.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혜택 이면에 숨겨져 있는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시고 그리고 홈플러스에서 진행을 했었던 것처럼 매출 허위라든지 그러한 자료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닌 오류를 전달함에 있어서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동 등에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BBQ가 실제로 그런 짓을 했었어요. 또 BBQ도요? 예, 다시 BBQ 얘기로 또 돌아가면은 예. BBQ가 과거에 이제 가맹점수 뻥튀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BBQ 라벨이 붙어 있는 뭐 PB 상품들 같은 것도 많이 개발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가시면은 뭐 BBQ 라벨이 붙어 있는 치킨 강정, 뭐 이렇게 냉동 상품들 뭐 이런 거 판매를 해요. 편의점에서요? 예, 편의점도 있고 뭐 대형마트도 있고 그러니까 납품 일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요? 저는 할인은 봤는데. 예, BBQ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납품처까지 가맹점수로 합쳐버린 거예요.
아하. 그건 너무나 꼼수다. 네, 그렇게 해서 또 과거에 공정위에서 예, 제재를 받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별의 별짓을 다 했었죠. BBQ가 가장 심했었던 거는 이 BHC와의 싸움이었었는데, BHC. 예, 지금 BBQ는 광고 모델이 하정우 씨고요. 예. BHC는 전지현. 이었다가 지금 아마 서현진 씨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 최근에 광고를 본 것 같아요. 갈비천왕이라는 그 치킨. 맞아. 예, 예. 예, 최근에 이제 서현진 씨로, 그 전에 전지현 씨였었죠. 그렇죠. 둘 다 뭐 몸값이 어마어마한 배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업계 그 2, 3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1위가 어디예요? 1위는 이제 부동의 교촌치킨. 그래요? 교촌 1위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할 때는 BBQ가 1위라고 한 것 같은데. BBQ가 가장 오래되고 점포수가 많다. 네, 그런 내용이었었고, 교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업계에서, 치킨 업계에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죠. 매출로. 예, 그래서 이제 교촌이 최근에 또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7년 만에 신제품이 나왔다. 어떻게 들으면 아니 얘네들은 왜 7년 동안 신제품도 안 내놓고 일을 안 한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만큼 기존 상품들이 강력한 거예요. 신제품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래요? 예,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허. 교촌 오너가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 간판 달고 있는 사람 망하게 하는 꼴은 내가 못 본다. 그래요? 예, 뭐 그러면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또 가맹점을 챙기기로 또 유명한 그러한 뭐 일화가 있었는데. 실제로 잘 챙겨주는 건가요? 근데 교촌은 실제로 폐업률은 굉장히 낮기는 해요. 그래요? 그럼 예. 거기는 갑질 이런 게 거의 없나요? 갑질은 있겠죠. 예, 뭐 물론 똑같죠. 본사의 제품을 반드시 써야 하고 뭐 이런 내용, 운영에 대한 그런 지침은 똑같고, 대신에 이제 그 문화죠. 예, 그 BBQ처럼 이제 뭐 수직적인 뭐 그러한 이제 문화가 없는 거죠. 뭐 오너가 미친 짓 하고 그러진 않죠. 예, 뭐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죠. 예. BBQ 같은 경우는 이제 BHC와 업계 2, 3위를 굉장히 총각을 다투고 있어요. 예. 실제로 이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예? 뿌리가 같다고요? BBQ에서 그 BHC로 물류센터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BBQ에서 이제 자금을 모금을 하기 위해서 그 물류센터를 BHC로 매각을 했어요. 예. 매각을 하면서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뻥튀기를 해서 매각을 했어요. 비싼 돈을 주고 팔았죠. 예. 하다 보니까 BHC가 매출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BHC가 업계 2위로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BBQ에서 한마디 한 거죠. 예. 야, 니네 물류센터는 우리한테 납품하는 거니까 그 수익은 빼야 된다. 그거 빼면 우리가 2위다. 그러니까 이제 BHC에서 비싸게 팔 때는 언제고 그러네. 또 그런 얘기를 하냐. 예. 뭐 크게 막 이렇게 시덥지 않은 싸움을 하다가 예. BBQ에서 최근에 용단을 내렸어요. 그 물류센터와의 계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BHC는 비싸게 산 만큼 계약 기간을 산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위약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해약을 하는 단계에서 BBQ에서 이제 그래도 이유가 있었겠죠. 예. 이유가 뭐냐면, 같은 물류센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예. 레시피가 다 새어나간다. 이거는 사실은 영업 기밀이고 업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우리의 물류센터에서 사용되는 샘플들, 물건들을 BHC에서 너무나 쉽게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우리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 아니, 팔기 전에 그런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바보들이네. 그리고 저는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그 각 브랜드별 치킨 맛 다 거기서 거기던데. 그렇죠. 무슨 레시피가 있다고 그러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아무튼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이게 BBQ와 이제 BHC가 자존심 싸움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업계 2위를 그래도 고수해야 한다는 이제 자존심 싸움인데, 예. 영업 이익적인 면에서 봤을 때 BBQ보다 BHC가 월등히 높아요. 그래요? 네, 굉장히 그 BHC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가파르게 높게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예. 뭐 BBQ와 BHC를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이제 뭐 BBQ 오래된 기업이다 보니까 로열티가 있어서 그러니까 충성 고객이 있으실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이제 뭐 BHC 같은 경우는 전지현에서 뭐 서현진 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 모델에 대해서도 굉장히 트렌디하게 잘 접근을 하고, BHC는 신제품을 좀 많이 잘 내요. 그러니까 교촌이랑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면 하정우는 트렌디하지 않은 걸로. 아니 그거는 아니고.
좀 개인적으로 여성 모델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아, 그건 남자분들은 다. 예. 그래서 그 BHC 같은 경우는 아무튼 신제품을 굉장히 많이 내요. 그래서 아하. 뭐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꾸준하게 아무튼 신제품을 내면서 좀 트렌디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낸 치킨 같은 경우도 그 기존에는 뭐 치킨에 맥주나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강조를 하다가 치킨과 밥을 좀 강조했어요. 아, 맞아. 광고 본 것 같아요. 네. 애한테 먹이죠, 그거를. 예.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백종원 씨 영향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 그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SBS 프로그램 중에 3대 천왕이라는 SBS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아, 있죠. 거기서 이제 그 항상 그 백종원 씨가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아무튼 업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변하는 역할도 많이 해왔고요. 어허. 협회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도 많이 해왔는데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봉은사점입니다. BBQ 이제 봉은사점. 아, 강남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코엑스 맞은편에 봉은사 예. 쪽에 있는 매장인데 원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하시던 점주분께서 가게를 BBQ로 변경을 하신 거예요. 예. 변경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던 차에 갑자기 뭐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주방에 들어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방에 위험한 것들도 있고 바다에 기름도 있고 하니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회장께서 내가 누군지 알아? 뭐 나 BBQ 회장이야. 이 XX야. 이 매장 문 다 깨버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당시에 이제 직원들 그리고 뭐 현장에 있었던 전혀 다른 뭐 손님을 비롯한 외부인들까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워낙 문제가 많아서 그 FC들과 함께 계속 조율을 요청을 해오고 있었는데 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통기한이 임박된 닭 하루 이틀밖에 판매할 수 없는 유통기한을 가진 닭들이 계속 입고가 되고 아이고. 그리고 좀 품질이 안 좋은 닭들 위주로 입고가 되고 계속 항의를 해도 그게 시정이 되지 않다가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매장에서 좀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좀 잘 따라오더라.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이런 갑질에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 이제는 BBQ와의 거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한 언론 보도가 나온 지 13일, 14일 정도의 언론 보도가 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또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뭐 BBQ 그럴 줄 알았다. 예, 그 내용이 이제 대부분이었었고 다시는 이제 BBQ 사 먹지 않는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다시 조성이 돼 가고 있는데 물론 BBQ에서는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그 실제로 매장을 방문한 게 올 3월의 얘기였다. 올 6월이었나 3월이었나 그러니까 6개월 전 이전 훨씬 옛날에 방문을 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가게 문을 닫았는데 가게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이 얼마 안 하는데 악수를 할 때마다 이제 막 우렁찬 목소리로 막 BW 목숨 다 바쳐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멘트를 쳐줘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같으면 혼나고. 아 그렇죠. 마지막이 될수록 불안한 거죠. 앞에서 겹칠까봐. 예. 그런 문화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고요. 아 예. 그러면 그 회장 그 사람은 정작 예. 뭐 병장 제대했어요? 아 그건 제가 잘 확인을 못하겠는데 왠지 면제일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BBQ 업계가 뭐 그래도 나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뭐 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예. 좀 그게 강하신가 봐요. 좀 이게 내가 이끌어 왔다라는 그게 좀 강하셔가지고 그렇게 그 직원분들을 좀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건 진짜 잘못 이끌어 가는 거죠. 예, 그 많이 잘못 이끌어 가는 건데 예. 그 가장 최근에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 닭 가격을 2만 원으로 올렸다가 아 맞아. 아, 그게 예. BBQ였죠. 문매를 막고 예. 사나이답게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멘트로 광고를 다시 냈죠. 사나이답게. 네, 그러면서 야하. 이제 2,000원을 다시 내렸다가 이게 진정어린 사과냐, 뉘우친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오히려 역풍을 맞았었던 네, 그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뭘 해도 욕 먹는 회사군요. 그렇죠. 예, 그 제네시스 그룹이라고 하는데 BBQ를 비롯하여 이제 지금 이제 그룹이 된 거죠. 제네시스 그룹이 돼서 예. 뭐 떡볶이 사업도 하고 있고. 떡볶이도 해요? 예, 그 올떡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올떡. 예, 그 브랜드가 보통 뭐 아울렛이나 이런 푸드코트에는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예예. BBQ가 이제 올리브유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올리브에서 이제 올자를 땄고 떡볶이에서 떡자를 따서 이제 올떡. 아 진짜 성의 없이 적군요. 예, 그 브랜드가 있고 뭐 예. BBQ 카페도 있고요. 뭐 카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치킨 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치킨이랑 커피가 먹히나요? 디저트도 팔고요, 빵도 팔고 뭐 이것저것 많이 팔아요.
빵도 팔아요? 예. 오. 이제 야, 이거 진짜 안 어울리는 조합인 것 그 같은데요. 제네시스 그룹이 문정동 그 가락시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예, 예. 맞은편에 이제 사옥인데 1층에 그 카페가 커다랗게 입점을 해 있어요. 그래요? 치킨도 먹고 이제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제 예, 야, 그런 매장이 있고 칼로리 폭탄이 막 내리겠네.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아마 11월 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원래 문 닫으려고 하고 있었던 매장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아이고. 기존에 안 좋았던 감정을 이렇게 해소하려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라는 또 반박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성폭행범이 여성이 꽃뱀이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게 호식이 두 마리 치킨에서 이제 똑같이 있었던 일인데 뭐 저희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을 때 마침 지나가시던 여성 두 분이었나요? 세 분이었나요? 그 예, 예. 여성분을 도와주셔서 이게 자리가 무마됐었고 그 여직원 그 CCTV와 뭐 여직원의 고소로 인해서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 사건의 결론도 이제 피해자 분께서 한 3억 원 정도의 합의를 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꽃뱀이었다. 아니, 피해를 당해서 그 보상금을 받은 건데 그걸 꽃뱀이라고 매도하는 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예. 그 현장에서 도와줬던 여자분들이 예. 한패였다. 이야, 진짜 나쁜 놈들이네. 라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사장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내가 실제로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길어지면은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돌아갈까봐 이거를 빨리 무마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 것이었지 진짜 내가 나쁜 놈이 아니다. 아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BBQ도 마찬가지라고 저도 봐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겠죠, 당연히. 물론 쌍방과실이 있었겠죠. 누군 100% 깨끗하고 누군 뭐 100% 나빴다 이 부분이 아니라 BBQ 업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매장이 또 뭐 올리브유로 유명한 BBQ 브랜드인데 콩기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좀 원래 문제가 많았던 매장이라서 본사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 뭐 이 XX야라고 안 하고 이 사람아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지. 뭐 이렇게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아니, 성폭행범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성이 옷을 짧게 입고 있었다. 아 그렇죠. 원인 제공은 네, 원인 제공이 여성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업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전해주시는 이문열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봉렬입니다. 아니, 근데 지난주에는 못 오셨어요.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아 예. 감기를 좀 심하게 걸려서 예. 다른 건 괜찮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하. 한 주를 쉬게 됐습니다. 이제는 다 나으신 거죠? 예, 지금은 다시 멀쩡하게 컨디션으로 돌아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독감 걸리신 거였어요? 그냥 흔한 감기 증세가 다 한꺼번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예. 2주 정도 알았어요. 좀 2주나? 네, 오래 알았었는데 예. 처음에 머리가 좀 많이 아프더니 나중에는 이제 코에서 목으로 점점 내려가서 아하. 그 목소리 안 나오고 나서는 바로 다 나았던 것 같아요. 예. 아유, 고생 많으셨겠네요. 예, 뭐 좀 했습니다. 예. 아니, 아기는 괜찮았어요? 아, 예, 가족 중에 저만 걸려서 참 다행이었죠. 그림이 그려지네요. 격리당하신 거죠? 아, 예, 그렇죠. 원래 항상 격리당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2주 동안에 창업 시장에 아주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2주치 얘기를 어쩌면 몰아서 해야 될지 몰라서 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혹시 만약에 얘기가 다 안 끝나면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3주 전의 이슈부터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첫 번째 이슈는 홈플러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의점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 그 홈플러스 365라는 브랜드로 이제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편의점 브랜드에서 예상 매출을 본사에서 공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가맹점 수가 몇 개 있고 지금 뭐 평균 매출이 이 정도고 뭐 여기서 많이 오픈하시게 되면은 이 정도 매출이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걸 믿고 가맹점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허위로 전달을 한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아니, 어떤 걸 허위로 한 거예요? 매출을 허위로 얘기를 한 거죠. 아, 매출을? 예, 기존 매장의 매출을
뻥튀기를 해서 이제 알리게 됐고 아하. 그걸 믿고 이제 계약을 하셨었던 분들이 예. 추후에 그 내용을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 내용이 이제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아서 과태료가 나온 그런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하. 더불어서 이제 편의점에 대한 이슈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예, 먼저 이제 요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BBQ. 아, 그쵸. 난리가 났었죠. 예, BBQ의 또 회장님께서 매장에 방문을 해서 폭언과 그 협박을 했다. 그리고 해당 점주분께서는 지금 가게를 아예 문을 닫으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문을 닫고 그 플랜카드를 크게 걸어놨습니다. 뭐 갑질하는 뭐 BBQ 이제 뭐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만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장 전면에 크게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과거에 BBQ가 윤리의식이 투철하고 잘 운영을 해왔던 기업이었으면은 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쵸. 워낙에 문제가 많았던 기업이에요. 예, 구설이 많았다면서요, 진짜. 구설수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매장에도 있었고 업계에도 있었고 심지어 내부 직원들에게도 있었어요. 내부 직원은 또 뭐예요? 뭐 일례로 이런 적이 있었죠.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이제 임직원들이 모여 있는 어떤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신 어떤 이제 사원분이 뭐 우연히 이제 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뭐 이런 자리 마지막 질문에 아 회장님 뭐 제가 아직 출입증을 못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신입사원이니까. 예. 그리고 퇴직을 당한. 아니, 출입증이 없어서 못 들어오니까 출입증 달라는데 왜 퇴직을 당해요? 뭐 감히 뭐 회장님을 언급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유로 감히?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조선 시대잖아요. 그 조선 시대에 글씨를 쓸 때 예. 왕의 그렇죠. 이름이 들어간 글자를 쓰면 예. 사형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이름을 어렵게 짓기도 하고. 예. 그렇죠. 제 지인분들께서 이제 BBQ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예. 그 내부 문화가 굉장히 좀 독특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거의 군대식 문화가 좀 강하고 회장님이 이제 전 직원들을 일렬로 세워서 악수를